개척지 24호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몰라 안타까워한다. 서로 다른 두 종족이 어울려 이상적인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코르니게라 아카시아가 도와주고 강물이 포식자로부터 섬을 지켜주고 있으니 그 일이 한층 더 순조롭다. 그러나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을 믿는 개미들은 거석으로 조상을 세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모퉁이에 신을 믿는 개미들의 시체를 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흰 개미들은 마르고 굵은 널조각을 찾아서 거기에 죽치고 있다. 꿀벌들은 코르니게라 아카시아 나무까지 작은 벌집을 만들고 있다. 개미들은 버섯 재배장으로 쓸 방을 만들고 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그런데 왜 24호는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까? 각자 남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저녁마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모든 곤충들이 코르니게라 아카시아 나무의 방에 모여서 서로 자기들의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병정별들이나 집 짓는 흰개미들이 냄새로 전해주는 이야기에 모든 곤충들이 더듬이를 기울이는 바로 그 평범한 순간들이 공동체를 끈끈하게 결속시켜주는 주요한 때이다. 코르니게라 공동체는 갖가지 이야기나 전설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한다. 냄새로 주고받는 영웅담들이 아주 쉽게 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로 맺어준다. 신을 믿는 개미들의 종교는 다른 곤충들 사이에서는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어떤 곤충도 그 종교가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가지 기준이 중요할 뿐이다. 그 종교가 꿈을 꾸게 해주는가, 그리고 신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꿈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24호는 가장 아름다운 전설들의 체록을 제안한다. 벨로캉의 화학정보실의 통과 비슷한 통 안에 개미, 꿀벌, 흰개미 또는 풍뎅이들의 전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모아 전수하자는 것이다. 코르니게라 아카시아 나무의 현창 같은 구멍으로 어슴푸레한 달빛이 비쳐든다. 오늘 밤은 꽤 덥다. 곤충들은 해변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한다. 왕 흰개미가 여왕 흰개미의 산란실 주위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빙빙 돌고 있는데 나무를 파던 흰개미들이 갑자기 나타나 살짝 수염벌레 때문에 여왕 흰개미의 성적 욕구가 식어버렸다고 알려주더라고. 어떤 곤충이 페로몬을 바란다. 말벌이 나타나 침을 앞으로 내민 채 나에게 덤벼들었어. 나는 겨우 피했어. 또 다른 곤충이 이야기한다. 모든 곤충들은 아스콜레인 꿀벌과 마찬가지로 지난날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하지만 주위의 노란 수선화 향기와 강기슭을 쓰다듬는 평온한 물결이 그들을 편안하게 다독거려준다. 최후의 심판. 건강이 훨씬 좋아진 아서 라미레가 멜리에스와 레티샤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아서는 그들이 경찰에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라미레 부인은 알쏭달쏭 함정 퀴즈 프로에 출연하러 가고 집에 없었다. 여기자와 경정은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새로운 사건, 즉 개미가 그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쓴 편지를 가져온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라미레 씨는 즉시 그 문제의 핵심을 이해했다. 그는 흰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는 자기의 기계 로제타 석을 작동시키는 걸 승낙했다. 그는 그들을 지붕 밑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몇 대의 컴퓨터를 작동시키고는 페로몬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들어있는 플라스크들에 불을 비추고 아무런 침전물도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대롱을 흔들었다. 레티샤는 아주 신중하게 백사물을 작은 유리병에서 끄집어내었고 아서는 개미를 유리 덮개 아래 옮겨 놓았다. 두 개의 대롱이 그 덮개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는 개미의 페로몬을 흡수하는 대롱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미에게 인간의 메시지를 번역해주는 인위적인 페로몬을 전달해주는 대롱이었다. 라미레는 조종장치가 모여있는 판 앞에 앉아 몇 개의 톱니바퀴를 조정하고 몇 개의 표시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전이 차게들을 돌렸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인간의 단어들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그날 프랑스어 개미어 사전은 인간의 단어 110만 개와 페로몬 10만 가지를 수록하고 있다. 아서는 마이크 앞에 자리를 잡고 또박또박한 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발신, 만나서 반갑다. 그는 손가락으로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러자 비디오 화면에 그 말이 화학식으로 바뀌어 나타났다. 그런 다음 그 화학식이 페로몬을 만드는 물질이 담긴 플라스크에 전달되고 거기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조제법에 따라 분자들이 배합되면서 냄새가 만들어졌다. 각각의 단어마다 그것에 맞는 특별한 냄새가 있었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체는 공기 펌프에 의해 대롱 속으로 들어간 다음 개미가 들어있는 유리덮개 안에 다다랐다. 개미가 더듬이를 흔들었다. 수신 반갑다. 메시지가 접수되었다. 개미의 응답 메시지를 깨끗하게 포착하기 위해 송풍기로 유리덮개 안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냄새를 제거했다. 개미가 다시 더듬이를 흔들었다. 페로몬이 투명한 대롱을 타고 올라와서 그것을 분자로 분해하는 분광계와 색층 분석 흡착판에 도착했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페로몬에 대응하는 단어가 나타났다. 하나의 문장이 조금씩 컴퓨터의 화면 위에 나타났다. 동시에 음성 합성 장치가 그 문장을 발음했다. 모두들 개미의 메시지를 들었다. 수신.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당신의 페로몬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레티샤와 멜리에스는 경탄했다. 에드몽 웰즈의 기계가 정말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신. 당신은 인간과 개미 사이를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안에 있다. 이 기계 덕택에 우리는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고 당신의 페로몬을 이해할 수 있다. 수신. 인간들이란 뭐지? 손가락들의 일종인가? 분명히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개미는 그들의 기계에 대해 거의 놀라지 않았다. 개미는 대수롭지 않게 페로몬을 바라고 있었고 자기가 손가락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대화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서 라미레가 마이크를 잡았다. 발신. 그렇다. 우리는 손가락들의 연장체이고 손가락들은 우리 몸의 일부이다. 대답이 컴퓨터 위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수신. 우리는 당신들을 손가락들이라고 부른다. 나도 당신을 손가락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떤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불러도 상관없다. 당신은 누구인가? 리빙스턴 박사는 아닌 것 같은데? 세 사람 모두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개미가 어떻게 19세기에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리빙스턴 박사를 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백인을 만나면 의뢰, 당신은 리빙스턴 박사시군요 라고 말하던 것을 흉내내어 리빙스턴 박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페로몬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처음에 그들은 번역 기계가 잘못 조종되었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프랑스어 개미어 사전의 기계적인 고장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전혀 뜻밖의 상황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도 웃을 생각을 한다거나 자신들이 천부적인 유머 감각을 가진 개미 앞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개미들이 알고 있는 리빙스턴 박사가 누구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발신. 아니다. 우리는 리빙스턴 박사가 아니라 세 명의 사람이다. 즉 세 손가락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이름은 아서, 레티샤, 그리고 자크다. 수신. 어떻게 당신들은 지중동물의 언어를 배웠는가? 레티샤가 속삭였다. 개미는 어떻게 우리가 개미들의 냄새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지 물었다. 묻고 있어요. 저 개미들은 지정한 지중동물이 자기들 뿐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은 비밀이다. 우연히 우리에게 전해졌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인가? 1036-835다. 그러나 나의 동료들은 나를 103호라고 짧게 줄여 부르기를 더 좋아한다. 나는 벨로캉 왕국에서 왔다. 그것은 개미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이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져왔나? 우리 도시 아래에 살고 있는 손가락들이 그 편지를 당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이 인물을 메르쿠리우스 인물이라고 불렀다. 나는 손가락들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개미이므로 다른 개미들은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개미라고 생각했다. 백사모는 자기가 지상의 모든 손가락들을 퇴치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원정군의 선봉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세 사람이 모두 이 시원시원하게 페로몬을 바라는 개미에게 물어볼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서 레미레가 대화의 고삐를 계속 쥐고 있었다. 발신. 당신이 우리에게 준 편지에는 당신 도시 아래 사람들, 아니 손가락들이 갇혀있고 당신만이 우리를 그들에게 데려가서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씌어있다. 수신. 틀림없이 그렇다. 발신. 그럼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달라. 그럼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겠다. 수신. 안 된다. 발신. 어째서 안 된다는 것인가? 수신. 나는 우선 당신들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당신들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세 사람은 매우 놀라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개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개미들을 매우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막상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은 개미가 솔직하게 안 된다고 대답하는 걸 듣다 보니 좀 맞듣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리덮개 아래에 있는 그 시커멓고 하찮은 것이 20사람의 목숨을 빌미삼아 뻔뻔스럽게 굴고 있었다. 그들이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누르기만 하면 간단히 으스러져 버릴 주제에 그들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돕는 걸 감히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발신. 왜 우리를 알고 싶어 하는가? 수신. 당신들은 힘이 세다. 그러나 당신들이 선한지 악한지 모르지 않는가? 나는 당신들의 종종 몇 명을 구해내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전에 당신들을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우리 여왕 클리프니가 믿고 있는 것처럼 괴물인지 23호가 생각하듯이 전진전능한 신인지 위험한 동물인지 영리한 동물인지 야만스러운 종족인지 구성원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당신들의 기술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지 따위를 알아야 한다. 발신. 그러면 당신은 우리 세 사람의 각각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가? 수신.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 세 명이 아니라 당신들 종족 전체이다. 레티샤와 멜리에스는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니? 개미에게 고대 문명을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중세시대, 르네상스, 세계대전? 어느 걸 설명해야 하지? 아서는 이런 토론에 대해 매우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발신. 그럼 우리에게 질문을 해다오. 우리가 대답을 통해 우리 세계를 설명해 주겠다. 수신. 그건 너무 쉬운 일일 것이다. 당신들은 당신들 세계의 가장 좋은 면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단지 우리 도시 아래에 갇혀있는 동료들을 구할 목적으로 말이다. 그러니 보다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 103호의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서마저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개미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멜리엣은 화를 냈다. 레티샤 쪽으로 몸을 돌려 그가 녹이 튄 음성으로 잘라 말했다. 잘 됐어. 우리는 이 건방진 개미의 도움이 없더라도 당신의 사촌과 그 동료들을 구해낼 수 있을 거야. 아스, 퐁덴블러 숲의 지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있어요. 그는 퐁덴블러 지도 한 장을 펼쳐보았다. 그러나 퐁덴블러 숲은 17,000헥타르에 걸쳐 퍼져 있었다. 그 숲에는 개미집이 산지 사방에 널려 있다. 어디에서 찾을까? 바르비종 옆에서, 아프르몽 바위 아래서, 프랑사르 늪에서,
솔 고지의 모래밭에서 그들은 수색하는데 수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는 결코 블록항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얕잡아보는 개미는 안 돼. 멜레스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서 라멜에는 개미의 입장을 변호했다. 이 개미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 도시로 데려가기 전 우리를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개미 말이 옳아요. 내가 개미 입장이어도 똑같이 처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 세계의 객관적인 모습을 개미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곰곰이 생각했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다. 자크 멜리에스가 마침내 묘한이라도 있는 듯이 소리쳤다. 내게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데요? 경정에 성급한 제안에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레티샤가 물었다.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전 인류의 맥박을 느낄 수 있죠. 텔레비전은 우리 문명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 백사모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기의 의식과 정신 속에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